네, 오늘은 구장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근계적 이용, 제어기 설계. 지난 시간에 PD 컨트롤까지 했었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 PI 컨트롤, PID 컨트롤까지 인도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또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챕터 오브젝티브 이정의 목적은 PD, PI, PID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개념, 그 물리적인 개념에 뒷받침되는 루트로커스의 개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트로덕션, 뭐 간단히 또 짚고 넘어가면, 자, 이렇게 우리가 피 컨트롤 케이스에서 결국 루트로커스가 이 길밖에 못 가는데 이렇게 길이죠. 그러니까 클로즈업 시스템의 근은 이 근궤적 상의 어딘가에 세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동답 스펙이 제타 오메가로 주어질 때 제타 오메가의 스펙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어떤 그 도미넌트 폴 지배극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제타 오메가의 스펙에 의해서 특정된 지배극점 위치가 B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근궤적의 위치를 근궤적을 이 B점을 통과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전달함수의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 누가 지금 저기 지하철에서 강의 듣는 학생 있는 모양. 지하철 방송 소리가 막 들리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근궤적을 이렇게 요점을 통과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통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PD 컨트롤, PD 컨트롤에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PD, PI, PID 이거 네 가지 종류, 이렇게 가장 기본, 비례전은 가장 기본이다, 기본입니다. 기본, 디폴트. 여기에 이제 미분제어, 적분제어를 우리가 더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컴펜세이션 한다, 보상한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미분제어는 댐핑 효과를 주고 적분제어는 시스템 차수를 증가시켜서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PD 컨트롤, PID 컨트롤에 대해서 LS 오픈룹 전달함수가 이렇게 이거 플랜트 센서의 PD 저기에서 온 S 플러스 알파. PID 컨트롤 같은 경우는 플랜트 센서, 그 다음에 PID 컨트롤러에서 온 S분의 S 플러스 알파, S 플러스 베타. 이런 이제 LS 오픈룹 전달함수의 구조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죠. 이런 오픈룹 전달함수 LS의 구조가 변경됨으로써 루트로커스가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위치제의 개념을 얘기했고, 이거 참 지난 시간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그 PD 컨트롤을 적용할 때 어떤 램프 인풋에 대해서 정상 상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1차 함수에 입력이 들어가면 정상 상태에서 강제 응답도 1차 함수,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두면은 안 되죠. 여기다가 어떤 그 바이어스 A를 이렇게 더해주고 A와 B 값을 구하면 결국은 요 A 값이 아마 B는 아무래도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R-Y는 만약에 이게 정상 상태에서는 레퍼런스가 T이고 강제형 따면 T 플러스 A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차가 이렇게 이게 결국 이제 그 파이널 에러가 되겠죠. 뭐 무한대가 아니라 이 A를 구하면 A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A를 구하면 그 A가 바로 이 정상상태 오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유한한 어떤 일정한 바이어스 에러가 산출된다, 그런 얘기죠. 네. 타입 1 시스템이니까 뭐 이제 그 스텝 인풋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는 0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7장에서 확인을 했었고, 근데 PI 컨트롤을 적용하면 자, 동일한 램프 입력에 대해서 정상 상태 오차가 이렇게 0으로 감소하게 된다. 왜? 시스템 타입이 1에서 2로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PD 컨트롤까지 얘기했었고,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PD 컨트롤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PD 컨트롤의 뭐 형제쯤 되는 또는 뭐 쌍둥이쯤 되는 리드 컴펜세이터.
리드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앞서다 이런 것에서 이걸 보통 앞선 보상. 그 혹시 번역서에는 이 리드 컴펜세이션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니? 누구 얘기 좀 해볼래? 아무도 안 봤어? 예습했을 거 아니야. 누구 얘기 좀 해보세요. 리드 컴펜세이터, 리드 컴펜세이션을 어떻게 번역해놨어요? 진상보상입니다. 응? 진상보상이요. 진상? 진상이란 말? 진상이라고 해놨냐? 예, 진상? 이렇게? 예. 참, 진상. 정말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상. 이게 일본식 한자 말일 텐데, 예, 아마도 분명히 일본식 한자 말을 그대로 직역한 것 같은데, 진상. 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상. 이거 한자로 이제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아마 대충 리드 컴펜세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뭐 말이 되겠죠. 이걸 왜 리드 컴펜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 이거 먼저 PD 컨트롤 케이스에 보면, 제역의 전달함수가 이런 형태죠. KP, KD 개인 두 개를 갖고 이거를 KD로 묶으면 자, 변수가 K와 알파로 변할 수가 있죠. 단 알파는 1보다 훨씬 커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교과서 설명대로 따지면은 이 S가 어떤 데이터를 미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 결국 제역이라는 것은 개인 곱하기 에라잖아요. 에라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떤 레퍼런스 백이 그 출력은 근데 센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센서 시그널을 S가 어떤 미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센서 노이즈를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프랙티컬한 그 임플리멘테이션,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 PD 컨트롤 자체로는 좀 이 노이즈 증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드 컴펜세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노이즈를 갖다가 노이즈 증폭을 막을 수가 있겠냐. 그때는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거예요. 필터. 예, 필터. 이 필터에 대한 개념이 있는 학생들은 S 플러스 알파 분의 1하면 1차 필터 딱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고주파 성분의 그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몰라도 됩니다. 예, 필터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10장에 주파수 응답으로 가면은 그 주파수 응답의 전달함수의 어떤 주파수 응답으로부터 이 필터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자, PD 제어기의 그 전달함수에다가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1차 필터를 적용했다. 이렇게 예, 요게 결국 리드 컴펜세이션이에요. 근데 왜 이걸 리드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러냐면은 요 리드 컴펜세이터의 제어기의 전달함수 KS에 요거의 위상을 구해보면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리드한다고 그래서 그 리드 컴펜세이터라고 불러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이제 PI 컨트롤에 대응되는 렉 컴펜세이터는 이 위상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렉.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 지연 보상이다. 또는 뭐 이걸 진상으로 해서 또 뭐라고 번역을 했겠네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의 제어기 구조는 이렇게 K에 싱글 게인 K에다가 그 다음에 분모의 S 플러스 P1 플러스 분자의 S 플러스 G1. 그러니까 PD 제어기에서 이 G1이 바로 알파와 같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P1 G1으로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 이 P1 값은 G1 값보다는 훨씬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S 플레인상에 이게 S 플러스 알파라는 그 지로 LS 오픈 전달함수에 S 이고 알파에 지로가 들어갔다면 이게 결국 이제 S 이꼴 마이너스 G1과 같은 거죠. 이 P1은 결국 1차 필터의 요 A가 결국 이제 P1이 되는 건데 이 P1은 훨씬 더 이쪽으로 아주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리드 컴펜세이터는 PD 제어기와 동일한 댐핑 효과를 가져요. 동일한 댐핑 효과를 가지면서 노이즈를 차폐하는 노이즈를 막아주는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PD 제어기에서는 제어기 전달함수가 이렇게 KP 플러스 KD S 이랬죠. 이걸 싱글 게인 K로 묶으면 요랬는데 여기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에서는 제어기 전달함수가 여기 써있지 K의 S 플러스 P1분의 S 플러스 G1이 된다. 그러니까 변수가 PD 제어기에서는 변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제어기 개인이 두 개잖아요. KP, KD 또는 K 알파. 근데 리드 컴펜세이터에서는 변수가 몇 개예요? 세 개지.
K, P1, G1 세 개예요, 세 개. 이렇게. 이게 좀 달라졌죠. 그래서 예제 구회사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원래 그 과동작 스펙이 오버슈트가 30%, 그럼 30% 해당되는 제타 값이 나오겠죠? 제타 값을 보니까 0.358이에요, 0.358. 이게 요게 이제 오버슈트 30%, 오버슈트 30%에 대응되는 제타 값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uncompensate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이제 비례지역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비례지역 케이스. 그런데 지금 이제 리드 컴펜세이션이죠. 리드 컴펜세이터를 적용해서 그 세틀링 타임을 2분의 1로 감소시켜라. 세틀링 타임을 2분의 1로 감소시키려면은 내추럴 프리퀀시는 2배로 증가시켜야 됩니다. 2배로. 왜? 이 세틀링 타임과 내추럴 프리퀀시의 그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스펙이 자 제타와 오메가 n, 자 오버슈트와 세틀링 타임 스펙으로부터 제타와 오메가 n가 우리가 환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타 오메가 n 과동답에 해당되는 제타 오메가 n을 갖다가 구하면 우리가 이제 desired dominant pole,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위치의 지배극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죠. 그게 결국은 여기 보면 도미넌트 폴이라고 표시된 요건 뭘까요? 피 컨트롤 케이스의 도미넌트 폴의 위치죠. 요것보다 내추럴 프리퀀시가 2배 증가하려면 요거보다 정확히 곱하기 2한 게 요거죠. 그죠? 예, 정확히 곱하기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틀링 타임 TS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내추럴 프리퀀시를 2배 증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2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제타 오메가 n의 요 값에 따라서 지배 극점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이 지배 극점의 위치를 그리고 근궤적이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 어떻게 통과시킬까? 그게 문제인데 결국 리드 컴펜세이터의 그 파라미터 변수 K, P1, G1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변수 세 개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근궤적은 싱글 게인 K에 대한 어떤 그래픽이기 때문에 P1, G1을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PD 컨트롤에서 KP, KD의 비율 알파를 정하고 어떤 K에 대한 근궤적을 그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P1, G1을 결정하고 K를 변화시키는 근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리드 컴펜세이터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둘, 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컴펜세이션 A는 리드 컴펜세이터가 어디예요? 여기 보면, 이거죠, 이만큼. S 플러스 42.96분의 S 플러스 5. 요게 리드 컴펜세이터의 분모 분자가 되는 거죠. 컴펜세이션 B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컴펜세이션 A는 뭐예요? 그러니까 S 플러스 P1분의 S 플러스 G1. 리드 컴펜세이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P1이 42.96 그리고 G1이 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2.96을 어떻게 정했을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스펙을 딱 맞추려고 조정한 건데 근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P 컨트롤 케이스의 지배극점 위치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요거는 리드 컴펜세이터의 지배극점 위치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있겠죠. 이렇게 여기 S1이 있다면 여기 S2가 있겠죠. 내추럴 프리퀀시가 정확히 딱 2배, 딱 2배 증가했죠. 그리고 제타 0.358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요 각도나 동일한 세타죠. 동일한 세타. 이렇게 해서 이 근궤적이 요 S1 지배극점 위치를 딱 통과시키게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P1을 40.96, G1을 5로 씀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요 5가 뭘까요? 요게 이제 G1이고 요거 40.96이 P1이라는 얘기죠. 요렇게 했더니 이제 요 근궤적이 정확하게 딱 요 S1 포인트를 통과했다 이거죠. 여기. 요쪽은 이제 S2를 통과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그때 이제 마우스를 딱 찍으면 그때 게인이 얼마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구한서 정리한 표가 바로 요거지. 자, 여기를 보면 원래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그 교과서에는 답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P1, G1을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떡할까? 여기 요 순서 요게 나온 거 순서를 따르자면 이렇게 되겠지. 일단 G1을 5로 결정해. 뭐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5로 결정하고 이 P1을 자꾸 변화시켜 본 거지. 예를 들어 P1을 갖다가 처음에 10, 20, 30 그래도 K에 대한 루트 컷을 그려도 이 지배역점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지 결론적으로. 그런데 P1을 42.96으로 튜닝하니까 이 K에 대한 루트 컷을 딱 그려보니까 이렇게 이제 딱 요 지배역점 요 포인트를 통과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교수님, 컴펜세이션 비율 예, 좀 질문해봐요. 그러면은 이 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 Z1과 P1이 한 쌍으로 유일한가요? 아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두 번째 봅시다. 이걸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레드 컴펜세이터인데, 이제 G1을 4로 결정하고, 이제 이번에 P1을 갖다 조정한 거지. P1을 했더니, 이때는 20.09로 하니까, 그러니까 P1을 20.09, G1은 4, 그렇죠. 왜 이게 20.09가 되겠어요? 원래는 이게 20.09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 일단은 G1을 어떤 상수 4로 정해놓고, K에 대한 루트 코스를 이제 그려보는 거지. 그려보고 처음에 이제 P1을 갖다가 뭐 10으로 해봤다가 15로 해봤다가 30으로 해봤다가 좀 줄여서 20. 그래도 안 맞네. 그러니까 20.09로 해볼까? 그러니까 P1을 20.09로 딱 쓰니까 K에 대한 루트 코스를 그리니까 역시 이 포인트를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P1이 42.96인데 요거밖에 케이스 컴펜세이션 A, 케이스 A에 대한 루트 코스만 그려 있는데 케이스 B에 대한 루트 코스를 그리면 P1이 20.09잖아. 그러니까 이제 P1, G1 요 세트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P1이 40.96, G1이 5일 때의 루트 코스는 역시 S1, S2를 통과했는데 요 케이스 B도 케이스 C도 요 S1, S2 지배극점을 통과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조합이 있을 수 있지. 케이스 D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G1을 갖다가 5, 4, 2라고 했지만 뭐 S 플러스 1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G1이 5가 아니라 6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P1 값은 또 변하겠지. 그리고 그때의 싱글 게인 K 값은 당연히 변하겠죠. K는 이때는 1423이고 이때는 698이고 345 이런 식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답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리드 컴pen세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참 지난 시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누가 질문했었지 그때? 이게 이제 PD 컨트롤 케이스에서 이게 이제 제타 오메가 n을 이렇게 스펙으로 주어지면 제타 오메가 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동작 스펙으로부터 변수 두 개를 정한 거잖아요. 근데 PD 컨트롤은 KP, KD 또는 K 알파 어떤 딱 특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포인트를 통과하는 K알파는 유일하죠.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확신이 없었는데 난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PD 컨트롤 케이스에서는 자 보세요. KP, KD 변수가 두 개니까 이 제타 오메가에 해당되는 그 KP, KD는 유일하게 답이 하나지.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이제 딱 답을 하나만 제시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S 플러스 알파가 3.006이죠. 그러니까, 스펙은 제타 오메가 N, 제타 오메가 N. 제타 오메가 N에 대응되는 지배극점의 위치.
이 지배흑점을 통과하려면 알파는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3.006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지난 시간에 그 어떤 학생이 오히려 질문을 잘했는데 내가 대답을 그렇게 안 했죠. 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리드 컴펜세이터는 그게 맞지. 왜? 리드 컴펜세이터는 변수가 3개잖아요. 하나, 둘, 셋이니까 어떤 지환을 픽스시키면 픽스된 지환에 대해서 제타 오메가 n을 만족하는 KP와는 딱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난 시간 누구 저기 질문했었는데 기억나? 네. 네, 너가 제가 질문했었니? 질문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요게 맞는 거야. 지금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리드 컴펜세이터는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뭐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자, 요 정도가 PD 컨트롤과 리드 컴펜세이터에 대한 얘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요 테이블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테이블을. 자,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그 예제 하나의 테이블을 잘 분석하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제어기 구조만 바뀌면서 제어기 구조가 PD, 리드, 그다음에 PI, 렉, PID, 리드, 렉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총 6가지의 제어기 구조가 있다고 하지만 이 테이블 하나를 잘 분석하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따라서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뭐 언컴펜시스 이건 P 컨트롤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컴펜세이션 A 이건 뭘까요? 리드 컴펜세이터 적용한 건데 보면 알겠지만 대충 그 오버슈트가 비슷하잖아. 물론 이건 오버슈트가 좀 작네. 근데 오버슈트가 뭐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PD 컨트롤 왜 그럴까요? 요 오버슈트 스펙이 30%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 PD 컨트롤 또는 리드 컴펜세이터에 의해서 이 정상 상태 오차는 별로 뭐 그렇게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참고로 또 이거 KV, 그 벨라스틱 컨스턴트를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이 오픈 옵션 드럼스가 타입 1이잖아. 타입 1. 타입 1 시스템이니까 어떤 스텝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상상태 오차는 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를 비교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한 데는 이건 이제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입니다. 램프 입력의 정상상태 오차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9회 2절로 넘어가서 거꾸로 PI 컨트롤과 렉 컴펜세이터를 얘기해 봅시다. 자, PI 컨트롤은 인테그럴 컴펜세이션, 네, 그러니까 비례 지역에다가 이렇게 적분 제어, 네, 적분 제어 텀을 추가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달함수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K 곱하기 S분의 S 플러스 베타. 이 베타는 KP분의 KI로서 1보다는 훨씬 작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컴펜세이터 이게 이제 PI 컨트롤이라는 얘기죠. P 컨트롤 케이스와 PI 컨트롤 케이스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 PI 컨트롤러에서 오는 그 오프트 전달함수의 폴 제로는 폴은 S 이퀄 0이고 이제 제로는 마이너스 베타에 있는 건데 이게 S 이퀄 0, 그다음에 요게 이제 S 이퀄 마이너스 베타에 이제 요게 결국 PI 컨트롤 여기 적었네요. PI 컨트롤러에서 온 LS의 오픈 폴 제로인데 이게 근교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워낙 작으니까. 이 베타가 워낙 작아서 베타는 당연히 1보다 작아요. 보통 뭐 0.1 수준인데 이게 워낙 작으니까 이 폴 제로는 서로 바로 만나고 말죠. 이렇게. 근궤적이라는 게 실수축에서 홀수계수 왼쪽이라고 있는데 LS 폴 제로 홀수계수 왼쪽이라고 있는데 이 PI 컨트롤러의 폴 제로에 의한 근궤적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나머지 폴에서 출발하는 근궤적이 얘들을 뭐 어떻게 넘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딱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근궤적이나 뭐 모양상 거의 차이가 없잖아. 왜 그럴까요? 이 PI 컨트롤러의 폴 제로가 너무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캠퍼스 커플처럼 서로 딱 붙어 있으면 다른 애들이 범접을 못 하잖아. 뭐 그런 비유를 볼 수도 있겠지.
뭐 그렇잖아요. 여기 제로가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여기 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PI 컨트롤러의 폴저럴과 너무 가깝게 이게 사실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0이고 이건 0.1이면 사실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이거보다 훨씬 가까운 거지. 뭐 그림상으로 잘 표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제어에 의한 적분제어는 근계적 형상을 거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분제어에 의해서 근계적 형상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과동답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과동답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변할 수가 없죠. 왜? 근계적 형상이 거의 같으니까. 단지 얘만 추가됐지. 단 적분제어는 시스템 차수를 증가시켜서 정상 상태 오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타입 0를 타입 1으로, 타입 1은 타입 2로, 뭐 타입 2가 있다면 타입 3로 이렇게 차수를 하나 증가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은 예제 9의 1 여기 보면은 원래 플랜트가 이렇게 3차 시스템이었어요. 3차 시스템이고 게인 K 그리고 피 컨트롤 케이스죠. 피 컨트롤 케이스는 결국 타입 0가 되는 거지. 근데 PI 컨트롤러에 의해서 타입 안으로 이제 차수가 하나 늘지. 왜? OS 때문에. 근데 스펙은 오버슈트 스펙에 의해서 Z타입 0.174. 근데 PI 컨트롤을 하면서 정상 상태 오차를 0으로 감소시켜라. 가능하죠. 왜? 타입 0가 타입 안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계적은 뭐 왼쪽 오른쪽 거의 뭐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과동답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PI 컨트롤러의 폴제로인데 뭐 거의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응답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이게 이제 P 컨트롤 케이스고 이게 이제 PI 컨트롤 케이스인데 요때는 뭘까요? 정상 상태 오차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예. 자 여러분들 숙제를 할 때는 자그 매틀랩에 알로커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이 플롯을 해보고 이런 스텝 리스폰스는 스텝이라는 펑션을 쓰죠. 스텝 펑션을 써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자, 여러분들 다 숙제를 내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PI 컨트롤러의 형제 또는 뭐 쌍둥이 해당되는 렉 컴펜세이션. 렉 컴펜세이션은 뭐라고 번역을 했니? 번역서에. 아까 리드 컴펜세이션 진상보상이라고 했다며. 이건 뭐라고 했어요? 지상보상입니다. 다시. 무슨 보상? 지상보상입니다. 지상보상? 지상보상입니다. 이렇게? 지상? 네. 와, 지상.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무슨 말 모르겠는데. 네. 렉 컴펜세이션은 어떤 지연이란 말입니다. 지연이라는 말을 와닿잖아요. 이게 타임 지연, 타임. 그러니까 그 페이즈 렉, 그럼 뭘까요? 그 페이즈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PI 컨트롤러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KPKI 또는 K 베타. 변수가 두 개예요. 요거에서 K와 앞에 베타가 결정되는 거지. 근데 이 교과서 설명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PI 컨트롤러에서 이 원점에 폴이 발생하잖아. 원점에 LS에 폴이 발생하는데 이 원점에 있는 폴은 보통 이제 응답의 바이어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항상 그런 것도 아니거든. 응답의 바이어스라는 게 뭘까요?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문제에서 실제 어떤 실제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응답의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내가 볼 때는 뭐 그렇지도 않은데 교과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분의 S 플러스 베타를 S 플러스 P2분의 S 플러스 G2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 P2는 매우 작은 값이다. P2는 거의 0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S 대신에 S 플러스 P2로 바꾼 거예요. 왜 바꿨냐? 원점 극점에 의한 바이어스 응답을 바이어스 성분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P2는 매우 작아야 한다. 근데 이 베타 자체도 1보다 작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G2는 이제 베타와 같은 거죠. 예. 1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P2는 또 G2보다 또 훨씬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컴펜세이터의 구조는 요런 모양을 갖는데, 자, 보세요. S 플러스 PC분의 교과서 GC라고 돼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요 PC, 이렇게 PC죠. 요거는 거의 0입니다. 거의 0이에요. 얘도 1보다 작아야 돼. 예, 이렇게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P 컨트롤 케이스나 레컴펜세이터나 거의 루트로커스가 유사하다. 레컴펜세이터는 PI 제어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근데 이제 레컴펜세이터는 S가 아니라 S 플러스 PC니까 타입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여기 보면 타입 1. 그죠? S 있고 1이니까 타입 1이잖아요. 근데 요거 뭐예요? 여기 역시 타입 1이죠? 타입 2가 아니라. PI를 적용했다면 타입 2로 변했겠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S나 S 플러스 0.01이나 거의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컴펜세이터를 갖다가 설계할 때는 보통 P2G2를 고정시키고 단일 개인 K의 변화에 대한 룩 근계적을 통해서 결국 이제 레컴펜세이터를 설계한다고 돼 있는데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 PI 컨트롤러나 레컴펜세이터는 그 근계적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죠. 왜? 근계적 형상이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PD 컨트롤러를 먼저 설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 PD 컨트롤러는 근계적을 아주 크게 변화시키는데 이 PI 컨트롤러나 레컴펜세이터는 그 근계적을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죠. 단지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인다. 근데 그건 굳이 그러니까 이제 PI 컨트롤러나 레컴펜세이터는 근계적성에서 특별히 뭐 확인할 게 없죠. 네, 사실상 굳이 확인한다면 PI 컨트롤러나 레컴펜세이터에 의해서 근계적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걸 확인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PI 컨트롤러나 레컴펜세이터는 과동답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게 확인 내용이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PI 컨트롤러나 레컴펜세이터는 근계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여기 왜 이걸 렉이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제 요 레컴펜세이터의 위상을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레컴펜세이터 S 플러스 B2분의 이걸 구해보면 이거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렉이라고 해요. 렉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지연 보상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지상. 예,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 시간차 말일 것 같아요. 네, 단지 그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 네, 위상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그 예로서 여기 보면 이제 0.01이 이제 P2가 되고 여기 이제 0.11이 이게 이제 G2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매우 작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로트로커스가 서로 그냥 딱 붙어버린 거지. 이렇게. 예, 이거나 뭐 로트로커스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차 플랜트에 대해서 제타 있고 0.174를 만족하는 지배역점은 여기. P 컨트롤 케이스. 레 컴펜세이터 경우는 여기. 그죠? 예. 교수님, 예. 질문 해보세요. 예, 이게 그 과도응답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그 정상 상태 응답만 개선하는 건데 그렇지. 그 PI 제어는 타입 변화가 있는데 그렉 보상은 타입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굳이 타입 변화도 없는 렉 보상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설명했잖아. 이렇게. 아까 이게 이유야. 별로 안 발생한다라고. 네. 그렇죠. 실제로는 내 생각은 그런데 뭐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 내가 그런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 그게 이유고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없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변수가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리드 컴펜세이터처럼 어떤 그 지배역점을 만족하는 그 K와 K, P1, P2, G2의 솔루션은 또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지. 여기 보면 이제 레컴펜세이터
여기 보면 이제 레컴펜세이터는 요거 되겠죠, 요거. 근데 요거 말고도 더 케이스가 더 있을 수 있지. 그죠? 요거는 이제 P2, G2 요런 값인데, 뭐 P2가 0.0112이 아니라 그럼 뭐 그 케이스가 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PI 컨트롤러에서는 타입 제로가 타입 안으로 변했지만 타입 제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정상 상태 오차는 어디 갔어요? 0.108에서 0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거의 10분의 1로 줄었잖아. 매우 감소했죠? 네. 네. 그 얘기입니다. 레컴펜세이터는 역시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단 G2는 거의 0과 같아야 한다는 거. 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 요 정도가 이제 그 PI 컨트롤러와 레컴펜세이터에 대한 루트로커스 해석 및 설계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PID 컨트롤러로 넘어가 봅시다. PID 컨트롤. 자, PID 컨트롤은 이제 그거에 교수님. 대응되는 또 리드 컴펜세이터가 있는데, 예, 질문하세요. 그러면 레그 컴펜세이트에서 음, G2가 0에 가까울수록 더 정상 상태 오차를 잘 줄입니까? 그럴 것 같아. 그건 뭐, 그럴 것 같은데 해보세요. 뭐, 느낌상 그럴 것 같아. 네. 뭐 교과서에 뭐 그런 얘기, 뭐까지는 돼 있지는 않지만, 예, 뭐,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한번 연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네. 그 다음 PID로 한번 가봅시다. PID 컨트롤러를 보면, 자, PID 컨트롤러는, 디폴트, P게인에다가, 자, 적분 제어, 그 다음에 미분 제어를 동시에 더한 경우죠. 이걸 이제 분모 분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S,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반드시 그 개인의 비율은 아니겠지. 예, 이게 PD 컨트롤러의 PI 컨트롤러의 베타와는 좀 다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는 1보다 훨씬 커야 되고, 베타는 1보다 매우 작아야 한다는 거,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P게인이 가장 크다. 예. 뭐, 대략적으로 KP가 100이면, KD, KI는 뭐 5에서 20 정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 네. 네. 그래서 PID 컨트롤러의 어떤 블록 선도 구조를 보면 이렇게 P, I, D 세 가지 입력이 더해져서 플랜트의 제어 입력으로 인가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예제죠? 네, 뭐 다 예제 이런 패턴이 비슷하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원래 그 P 컨트롤 타입 제로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제 플랜트 전달함수가 이렇게 3차 시스템이었죠. 이렇게 이게 플랜트 전달함수였어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GS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P 컨트롤 uncompensated 미보상 글쎄요. 뭐 미보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적분 제어나 미분 제어를 보상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어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인 그 P 지역이만 적용한 경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스펙이 어떻게 돼요? 오버시트 20%. 이거에 해당되는 제타는 0.456. 0.456. 제타 0.456.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세틀링 타임이 아니라 피크 타임을 3분의 2로 줄여라. 근데 피크 타임이나 세틀링 타임이나 그 오메가 n에 그 비례하는 그 근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크 타임을 줄이려면 오메가 n을 그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3분의 2로 줄이려면 오메가 n을 뭐 2분의 3배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컨트롤 케이스의 오메가 n을 보니까 11.38이었거든? 요거에다가 이제 2분의 3을 곱하면 PD 컨트롤 케이스에서 오메가 n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오버슈트 스펙은 그대로 유지하라. 그럼 이 제타 오메가 n에 대응되는 지배극점은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루트로커스는 이건 P 컨트롤 케이스의 루트로커스. 근데 PD 컨트롤 케이스는 이렇게. PD 컨트롤에 알파를 얼마로 썼어요? PD 컨트롤 보니까 요거죠, 요거. 요게 PD 컨트롤러죠. 알파를 55.92. 그러니까 55.92에 이렇게
PD 컨트롤러에 의한 그 지로가 들어와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플랜트의 폴 제로 3, 6, 10, 그 다음에 지로 8 이렇게 있죠? 예, 플랜트 LS 중에 플랜트 폴 3, 6, 10, 지로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아주 뚝 떨어져 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왼쪽으로 멀리 이 알파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근계적이 홀수 왼쪽 이쪽으로 출발하죠. 너무 작긴 한데 출발해서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지고 갈라져요. 근데 여기 제로가 있지만 얘들이 너무 여기 좀 가깝잖아요. 이렇게 좀 가까우니까 얘가 딱 붙어버렸죠. 그냥 이 짝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폴은 딱 보다가 쉽게 해서 김샌 거지. 아, 안 되겠다. 근데 제로 그냥 뭐 비유를 하자면 이 제로를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나가는 거죠. 왜? 여기 제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로라도 만나야겠다 거지. 얘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대칭으로 가서 제로 입장에서는 항상 제로는 도착해 들어와야 되죠. 여기 요 구간은 루트로크스가 없죠. 왜? 이건 짝수계 왼쪽이니까. 그러니까 제로 55.92에는 이렇게 루트로크스 도착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무한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의미는 개인이 계속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K를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 증가해서 반드시 대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는 얘를 만나고 하나는 이쪽 이제 무한대로 또 뻗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루트로커스죠. 그러니까 이제 도미넌트 폴 H는 요게 Z 있고 0.456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이제 오메가인이죠. 오메가인 아까 PD 컨트롤 케이스의 그 디자이어드 내추럴 프리퀀시가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S1 항상 S2를 표시하지 않는데 여기 S2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공역 복수수가 반대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그 PD 지역기에 K 알파에서 알파를 55.92로 했더니 딱 여기를 통과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해봤겠죠. 일단 알파를 뭐 10, 20, 30, 40 증가시키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알파를 모른다. 교과서 답을 안 보고 만약에 이 알파를 구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알파를 그러니까 매 알파를 변화시키면서 K의 변화에 대한 루트로 것을 계속 그려보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노가다 작업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뭐 알로코스 커맨드만 쓰면 뭐 얼마나 편리해. 금방금방 그려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알파가 55.92일 때 정확히 S1을 통과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PD 컨트롤러의 루트로커스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죠. 여기 PD 컨트롤러 케이스죠. 그러니까 PD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오버슈트와 피크 타임 스펙까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제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텝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떤 계단 기준 입력에 대해서 기준 입력이 계단 입력일 때 정상 상태 오차가 0이 되려면 타입 1이 되어야 한다. 타입 1. 왜? 이런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입을 증가시키려면 결국 적분절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케이스지. PID 컨트롤러의 전달 함수는 어디예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요렇게. 요만큼이죠, 요만큼. S분의 S 플러스 55.92 곱하기 S 플러스 0.5. 이 0.5가 뭘까요? 이게 베타 값이죠. 이 베타 값. 요건 알파 값. 그래서 PID 컨트롤 같은 경우는 요 PD나 PID나 루트코스 모양이 거의 같지. 요거나. 왜? 여기에 그 PI 컨트롤러의 폴 제로가 이렇게 서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금방 만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다른 폴 제로들이 여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배극점을 통과하는 개인 값은 달라질 수 있죠. 적분 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PD 컨트롤러일 때는 K-꼴 5.34에 딱 요점을 통과했다면 PID 컨트롤 케이스에서는 K-꼴 4.6에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지극히 타당하죠.
자, 그래서 여기 타임 리스폰스를 보면은, 자, 픽 언컴펜세이트, 픽 컨트롤 케이스에 요만큼의, 예, 요만큼의 정상 상태 오차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1이 어디부터, 여기 이제 레퍼런스가 1이야. 여기 1인가요? 그럼 이제 픽 컨트롤 케이스에서 요게 정상 상태 오차가 되는데, PD 컨트롤 케이스는 요 약간 흐릿한 선. 그러니까 정상 상태 오차가 요만큼 나와 있죠. 근데 PID 컨트롤을 적용하니까 요 짙은 파란색은 정상 상태 오차가 0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확인까지 해봐야지. 네. 예.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응답을 구해서 정말 그 스펙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오버슈트 스펙이 이 오버슈트가 정말 스펙을 만족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퍼센트 오버슈트는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이건 스펙이죠. 스펙인데 여기 이 테이블에 실제 오버슈트가 얼마라는 걸 적지는 않고 있죠. 다른 테이블 보면 이렇게 가로치고 실제 값을 적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그걸까지 해놨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 다음에 그 피크 타임 같은 경우도 요거는 좀 그러네요. 요거는 0.297했는데 0.198이다. 조금 다르지? 예, 요거는 아마 실제 타임 시뮬레이션에서 가져온 데이터일 것 같아. 예, 이런 것은 분명하게 지금 교과서에 적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포지션 컨스턴트에 의한 그 정상상태 오차는 자 0.156에서 PD를 적용했을 때도 좀 뭐 많이 줄었네. 그렇다고 이게 0은 아니지. 근데 PID를 적용했더니 정상상태 오차가 0으로 수렴하였다. 그런 얘기죠. 네. 예, 요 정도. 예, 요 정도. 결국 이제 적분제를 추가함으로써 타입 제로가 타입 안으로 변했다. 물론 여기도 타입 제로죠. 예, 타입 제로예요. 타입 제로. 예. 자, 이렇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이제 시간응답 시뮬레이션은 뭐 스텝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스텝 함수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LSIM, 리니어 시뮬레이션이라는 그런 LSIM이라는 펑션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블럭 선도를 이용해서 블럭 시뮬링크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사이버 랩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걸 쓰고 좋지만, 예. 뭐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거를 제너레이션 해봐라 그런 얘기죠. 예, 이거 뭐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갔다. 네.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드 레컴펜세이터 얘기가 나오는데, 리드, PD에 대해서 리드, 그 다음에 PI에 대해서 레컴펜세이션. 그러니까 PID에 대해서는 리드 레컴펜세이션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지. 자, PID 지역의 구조가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단 알파는 1보다 커야 되고 베타는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 자, 근데 이제 PD 대신에 리드, 렉, PI 대신에 렉. 그러니까 리드 레컴펜세이터의 구조는 이렇게. 좀 매우 복잡하지. 이 변수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 몇 개예요? 5개입니다. 5개죠? 네, 5개. 자, PID 컨트롤은 변수가 3개죠. 그죠? 변수 3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 5개를 조정한다는 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리드 컴펜세이터 잘 쓰지 않죠. 예. 나도 실험실에 그 학생들 저기 뭐 연구 뭐 석사 논문 지도할 때 한 번도 이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것도 이제 PID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단지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해요. PGGP 이렇게. PGGP 이렇게 기억하면 쉽죠. 그러니까 리드 레컴펜세이터의 그 폴제로는 PGGP 순서를 갖는다. 이걸 그려보면 그러니까 P1은 근데 압도적으로 크거든. 이렇게 P1. G1은 이제 PD 저기의 개인 앱인데 G1은 이 정도. 뚝 떨어져가지고 G2는 이만큼. P2는 바짝 붙어서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P2, G2는 아주 바짝 원점에 붙어 있고
확실히 크게 지환이 떨어져 있고 얘보다 또 확실히 크게 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PGGP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 그러니까 이제 PGGP, P1, P1, G1, G2, P2를 결정하고 싱글 게인 K의 변화에 대한 루트로 코스를 그리는 거죠. 리드렉 컴펜세이터의 경우에. 뭐 계속 패턴이 반복되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네. 예, 또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 구획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3차 시스템에 대해서 3차 시스템이죠. 자, 먼저 P 컨트롤 케이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건 리드. PD 대신에 리드. 이건 뭘까요? 리드렉. PID 대신에 리드렉.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루트로 코스 변화를 보면 자, P 컨트롤 케이스 보니까 이렇게 P 컨트롤. 자, 리드 컴펜세이터. 예, 요 S 플러스 여기 추가됐죠. 아, 근데 난 이런 예제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루트로 코스가 거의 변화가 없죠? 이거는 거의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알파를 6을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 6을 씀으로써 이렇게 이른바 폴저르 캔슬레이션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원래 그 플랜트 전달함수에 플랜트 전달함수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었잖아요. 플랜트의 폴에 S 플러스 6이라는 S 이퀄 마이너스 6의 플랜트 폴이 있었는데 이 알파를 이때는 리드니까 알파라고 하면 안 되겠지. G1을 알파라고 해도 되지. 6을 같은 값을 썼다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이걸 쓰지 않고 있거든. 이게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교과서에서는 그래도 까만 거 내가 일부러 써놓은 거야. 그래서 S 플러스 6을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강의 노트에는 이렇게 6을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뭐 여기 차라리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S 이퀄 마이너스 6에 이렇게 이제 폴과 제로를 같이 그렸잖아. 뭐 이렇게 이왕 그릴 거면 이걸 표시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근데 이제 폴 제로 캔슬레이션에서 이걸 갖다가 교과서 표에는 이걸 아예 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폴 제로 캔슬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근계적이 별로 변화가 없죠.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세틀링 타임을 2분의 1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왜? 내추럴 프리퀀시는 2배로 증가했거든, 이렇게. 이거 정확히 곱하기 2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제타를 유지하면서도 내추럴 프리퀀시를 증가했기 때문에 오버슈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오버슈트는 유지하면서도 세틀링 타임이나 피크 타임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거에 뭐 2분의 1을 줄어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PD 컨트롤이나 또는 리드 컴펜세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내추럴 프리퀀시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펙으로 준 게 뭐냐면은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를 10분의 1로 줄여라. 10분의 1로. 0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 근데 이제 PID 컨트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 1을 타입 2로 딱 변화시키면 되지. 타입 2로 변화시키면 이제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정상 상태 오차를 0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예, 리드렉 컴펜세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리드렉 컴펜세이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내가 붙여놓은 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렉 컴펜세이터에 이게 섞여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름을 써놓은 거거든. 여기 보면 이제 플랜트가 S에 S 플러스 6, S 플러스 10. 그러니까 S에 S 플러스 6. 이것도, 그 다음에 S 플러스 10. 요게 플랜트의 폴이죠. 그 다음에 요 S 플러스 6은 리드 컴펜세이터 온 거고, 요거는 S 플러스 0.01. 요거는 이제 렉 컴펜세이터 온 거고, 복잡하지?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요만큼이. 요게 결국 KS가 되는 거죠. 요거. 좀 복잡해 보여도 패턴을 딱 한번 익히면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게 KS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루트로 코스를 그려보면 리드 컴펜세이터의 루트로 코스 조금 복잡해 보죠. 이게 이제 워낙 작아. 이거 봐요. 0.01, 뭐 0.04 너무 작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29.1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스케일이 아니잖아. 29.1이면 뭐 이거에 그냥 수십 배는 저쪽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알로커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오겠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요 부분은 아예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나오겠죠. 예. 예. 어쨌든 루트루커스는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레컴펜세이션 같은 케이스에 자 이렇게 세틀링 타임까지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리드 레컴펜세이터, 결국 이제 그 PID 컨트롤러와 동일한 효과로서 정상상태 오차를 보세요. 정상상태 오차가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가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네, 대략적으로 10분의 1로 줄었다 이거야. 이렇게. PID를 적용했다면 이걸 0으로 만들 수는 있지. 0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리드 레컴펜세이션 경우에는 0으로 떨어지진 않죠. 네, 그 다음에 요 타임 시뮬레이션은 스텝 레스폰스는 여기다 적어봤는데 이건 뭐 코드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피 컨트롤 케이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리드 레컴펜세이션 경우에 오버슈트는 거의 유사하면서 피크 타임은 대폭, 세틀링 타임 대폭 줄었죠. 대폭 감소시켰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정상상태 오차는 뭐 0은 아니겠죠. 거의 0이지. 거의 0. 이렇게 거의 0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거 아니다. 이거 착각했다. 이거 그림이 이건 스텝 리스폰스죠. 여기 보세요. 이게 스텝 리스폰스잖아. 스텝 리스폰스는 당연히 정상상태 오차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왜 그럴까요? 자, 플랜트 자체가 타입 아니잖아. 타입 1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테이블에 있는 이 정상상태 오차는 이건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죠. 예. 근데 요 그래프는 스텝 리스폰스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0이죠. 이건 0이에요. 무조건 0입니다. P 컨트롤 케이스도 0이지. 왜? 오리지널 플랜트 자체가 타입 1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최종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구해보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램프 입력에 대해서, 이 램프 입력에 대해서 이제 그 리스폰스를 그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 R이죠? R 이퀄 T야, T. 근데 이제 리드 컴펜세이션을 하니까 이렇게 정상상태 오차가 이만큼 남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리드 레컴펜세이션을 하니까 정상상태 오차가 0으로 가진 않지만 매우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자, 요런 시뮬레이션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리니어스 LCM이라는 펑션을 써가지고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그 9장의 진도.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자, 숙제는 자,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까지 내는 걸로 하고, 자, 뭐 나머지 시간 또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유롭게 질문해 봅시다. 질문 환영. 다들 할 말을 잃었네. 오늘 저 질문 안 한 학생들 좀 해봐. 저기 뭐 목소리가 항상 비슷비슷한데. 수업 관련 내용은 아닌데 그 혹시 저희도 자동 제어 수업도 절대평가로 가나요? 말이 많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참 학점이 제일, 그렇죠. 뭐 나도 학생 때 그랬으니까 학점이 제일 뭐 민감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제어 강좌 교수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아마 동일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거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아마 그런데 뭐 상황이니만큼 예년에 비해서 좀 모르겠어.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강좌마다 뭐 ABCD 학점 비율은 동일하게 나갈 거다라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나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했고, 다른 교수님들도 이제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뭐 8장 또는 9장 이 루트루커스 관련된, 또는 뭐 그 전에 뭐 2, 3, 4, 5, 6, 7장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또 해봅시다.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방금 설명하셨던 미드 레그 컴pen세이터에서 응? 원래 레그 컴pen세이터에서 의해서는 Z2, P2가 가까워서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극점 0점 상세 때문에 PID에서 두 개가 안 가까워, 그 두 개로 그 두 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그림 뭐다? 이렇게. 그 뒤쪽 페이지 두 번 넘기시면 여기서? 더 넘기시면 근데 여기서 더 없는데? 여기. 여기. 네, 여기서 그 Z2, P2가 0.01이랑 0.047 요게 네네. P2죠? 그게 Z2인데 원래 레그에서는 그거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루트로커스 기본이지. 왜냐하면 봅시다. 그렇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항상 루트로커스는 홀수 개연 쪽이잖아. 하나, 둘, 짝수 개연 쪽은 여기 루트로커스가 없죠. 그거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루트로커스는 이게 여기. X가 S-6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없어졌다기보다는 서로 만나버렸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홀수 여기 루트로커스가 있죠. 네. 근데 여기는 하나, 둘, 그리고 LS4 하나, LS4 하나, 둘, 셋이잖아. 또 루트로커스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그냥 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없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사실상 루트로커스가 그냥 붙었다고 해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원래는 극점이 -6도 있는데 그게 없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네, 여기 원래는 6위치에 네. 여기에 요 사이에 네. 그러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나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다. 이게 교과서에서는 이걸 아예 쓰질 않고 있거든. 662 원래는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지. 훨씬 더 멀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LS 볼이 하나, 둘, 그죠? 셋, 그죠? 헷갈린다. 여기 이제 6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LS 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 표시를 안 한 거네. 표시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6. 그리고 이쪽은 루트로커스가 없지. 여기에 7. 그리고 여기 또 있지. 그렇지 않니? 네. 맞아요. 여기 표시를 안 했어요. 여기. 그리고 그러고 보니 표시를 안 했어. 여기는 했는데. 여기는 표시를 했는데. 그지?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서로 이제 폴저로 캔슬레이션은 짝을 갖다가 표시하나 표시하지 않나 루트로커스는 변화가 없지. 예. 그렇잖아요. 어차피 여기 LS 폴제로 개수가 홀수 왼쪽만 루트로커스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은 예, 그렇죠? 여기 4, 5번이 그리지 않았지만 예, 루트로커스의 형상은 변화가 없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받아봅시다. 질문 없을까? 교수님. 네. 거동답에 관한 질문인데요. 초기치가 이제 입력에 대한 값이 강제 응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도 입력이 없어도 응답이 나오는 거는 초기치로 인한 자연응답 때문이라고 하셨었는데 입력이 없다는 말보다 좀 더 정확한 말은
그 임펄스 입력일 때가 그렇고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초기치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응답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자연응답만 있다는 얘기 이게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네.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부분 전개해서 역변을 하면은 여기서 자연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US가 1이 된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 대한 함수가 이제 어떤 그 임펄스 펑션일 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음. 초기치는 음. 강제응답에 영향을 못 끼치는 초기치를 거죠? 만약에 초기치가 그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만약에 초기치가 있다면 여기에 요 US뿐만 아니라 GS의 어떤 초기치에 의한 탕들이 더 붙어야지 만큼이. 얘를 역변하는 것이 이제 그 초기치에 의한 영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초기치가 0이라면 얘가 전부 0이 돼 버리죠. 그리고 그럼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해봐. 초기치에서 이제 GS를 곱한 상황을 역변하여 구한 응답은 자연응답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저항은 강제응답이랑 관계되는 항인 거죠. 뭐가? 다시 고전에 네, 뭐라고 알겠습니다. 했니? 응? 다시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저 초기치에 GS가 요거. 곱해진 저항은 이제 초기치가 0이 아니라 생긴 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차피 저항도 이제 역변화 시키면은 그렇지. 자연응답의 될 일부로 들어가지. 거니까 자연응답의 그러면 일부가 되는 이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초기치는 강제응답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관계없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학습을 좀 깊게 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초기치가 0이더라도 US가 1이면 자연응답이 나오잖아. 그지? 네. 근데 US가 1인 경우는 임펄스 입력인 경우거든. 임펄스 입력. 그러니까 뭔가를 땅 때린 거지. 그럼 이제 그 순간 그냥 0초에 딱 입력 주고 딱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강제응답은 안 나오죠. 그래서 그 US를 1로 만들어. 그러니까 T가 델타 T인 이런 경우. 그러면은 초기치가 0이더라도 자연응답이 나오지. 그래서 보통 이제 전달함수를 그렇게 설명하죠. 전달함수를 임펄스 입력에 대한 전달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US분의 YS일 때 그 전달함수 GS라는 것은 US분의 YS잖아. 근데 US가 1이면 YS 꼴 GS가 돼버리잖아. 네. 그건 바로 임펄스 입력일 때거든. 수업 때 그 얘기는 안 했죠. 네. 근데 이제 교과서 일부에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치가 만약에 입력이 없다. 그럼 US가 0이다. 그러면 이 부분 없죠. 대신 초기치에 의한 역변환에서 자연응답이 나올 수가 있죠. 강제응답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서 일부가 자연응답으로 빠져나오고 요 합쳐져서 최종적인 자연응답이 되는 것이고. 임펄스 입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그러면 초기치가 0이든 0이 아니든 똑같은 강제응답이 나온다 말씀이시죠? 똑같진 않지. 자연응답이 나오는데 초기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는 자연응답은 분명히 다르지. 근데 자연응답의 강제응답. 형상은 같지. 자연응답의 모양은 같죠. 네.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그 형상의 그 패턴이 유사하다는 얘기고 자연응답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엑스포넨셜에서 쉽게 얘기하면 개수가 다르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들어갈 때 개수 K가 달라지죠. 초기치가 있을 때 없을 때는 K가 분명히 다르지. 네. 네, 그 지금 조금 내가 보니까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수업을 마쳐봅시다. 교수님, 그 수업은 아닌데요. 그 시험 관련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저희가 화요일 날 몰아서 보는데 그 1차를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업 있는 사람은 수업을 듣고 끝나고 다시 2차 시험을 치는데 그렇게 말고 혹시 화목 저희 수업 시간으로 해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칠 수는 없을까요? 왜?
굳이 왜? 그냥 그게 조금 덜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 아직까지도 그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아직까지 그 학습 시간이 부족했다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학습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편의 때문에 같은 날 한 거거든. 예, 2번 이틀 나올 계약이가 그래서. 예. 그리고 아무래도 또 주파수응답 수업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하려면 목요일 날 수업하는 게 낫죠. 왜 아직까지 저기 학습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생각하는 거니? 근데 지금 뭐 이번 주 충분히 준비하면 되지.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여러분들 배려해서 같은 날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더 질문 없을까요? 교수님? 네. 그 9장 관련 아니고 10장 관련 질문인데 조금 드려도 될까요? 10장은 아직 진도 안 나갔잖아. 다음에 합시다. 굉장히 네,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아이고야. 뭐 가끔 그럼 일어나. 그거 하나만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그 나이캐스트 선도를 그릴 때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다른 학생 때문에. 예, 이건 그 나중에 나한테 꼭 필요하면 전화해 나한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그 루트로코스까지의 그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고 수업을 마칩시다. 예, 그냥 끝내기가 좀 섭섭한데. 예, 뭐.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여러분들 동의서 조교한테 뭐 신속하게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네, 과학관 110호, 111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교수님. 질문? 아니, 저 아까 출석할 때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가만 있어봐. 잠깐만, 출석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 출석부를, 이거를, 어디 갔을까요? 어딨니? 이지훈? 이지훈? 맞니? 최민성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최민성? 여기, 내가 이걸, 아까, 내가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혹시 이지훈, 최혜찬 왔니? 아직 안 왔니? 네, 최혜찬 왔습니다. 이지훈도 왔니? 네, 저 왔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이어폰 하나 사. 거기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